안녕하세요.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다른 수업으로 만나볼 건데요. 오늘 할 수업은요, 그동안과는 달리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계획표에서 보셨으면은 수학 노트, 수학 정리 노트라는 단어를 보셨을 텐데요. 네, 오늘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미 많은 좋은 선생님들한테서 배웠겠지만은 제가 하려는 방법은 제가 직접 어렸을 때, 제가 6학년 때 경험했던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전부 제가 실제로 6학년 때 공부했었던 그 노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요, 이게 저의 글씨예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보면은요, 정확히 뭐를 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둘레의 길이가 있고 3.14 있는 거 보니까 아마 2학기 때 배울 원이랑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둘레 있고 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넓이 있고 나름대로 쓰긴 했는데 여기도 정확하진 않고요. 아래 내려와서 보시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선생님이 써주셨던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인데 생각보다 적용하기가 그 당시에 쉽지는 않았어요. 이를테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근데 논리적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일단 구분해서 내가 뭘 하는지 뭘 쓰는지 구분해서 써야 되고요. 순서대로 써야 되고요. 빼놓지 않아야 돼요. 우리에게 자주 발생하는 일이죠. 실수했어요. 깜빡했어요. 여기서 빼먹었어요. 기타 등등이요. 즉 대부분의 수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가 필요한데 그 단계를 빼먹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형적으로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 자기가 뭘 썼는지 몰라요. 그쵸?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글씨를 똑바로 써라 기타 등등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제 글씨가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저도 글씨 못 쓰는 편인데요. 적어도 자기가 쓴 게 뭔지 알아볼 정도면 돼요. 잘 쓸 필요 없지만 적어도 알아볼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저의 약점이었던 게 계산이 정확하지 못했었고요. 논리적이지 못해서 계속 감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죠. 특히 도형 같은 게 나오면은요. 그리고 식을 완성하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깨끗이 쓰고 필산이라는 거는 암산하지 말고 암산의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적어서 쓰란 얘기예요. 적어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머릿속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감이 아니라 생각, 즉 하기 전에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게 무엇인지 써놓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여기저기 쓰고 식을 완성하지 못하면은 자기가 하는 걸 완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초에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적어놓으면은 적어도 잃어버리진 않겠죠. 본인이 하려던 방식을. 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잠깐 이따가 같이 보고요. 자, 지금부터는 수학 노트 어떻게 정리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굉장히 엉망인 글씨로 썼는데요. 조금 더 깨끗하게 다시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이건 다 지워버리고. 자, 일단 첫 번째로요. 공책을요, 반으로 접겠어요. 공책을 반으로 접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써야 될 구역을 정확하게 나눠주게 돼요. 예를 들어 이 넓은 공간에 여기서는 35.6 곱하기 3을 하고 여기서는 128 더하기 596을 하고 여기서는 365 나누기 5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내가 대체 뭘 하는지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 싹 없애버릴 거고요. 공책을 반으로 나누어 줄게요. 여러분도 실제로 공책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반을 나누세요. 저는 화면을 반으로 접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걸 할 거냐면요. 내가 푸는 문제 있죠. 그 구역 안에서만 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칠게요.
36.5에다가요. 네모라는 숫자를 곱하면은 뭐 아무거나 그냥 대강 해볼게요. 계산식이 조금 복잡해질 것 같긴 하지만은 109.5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푸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은요. 일단은 네모를 먼저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지요. 그러면 구해야 할 것 네모예요. 그리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1단계. 2단계 하려면은 네모만 남기고 이쪽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쪽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즉 네모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요. 109.5라는 숫자를요. 36.5로 나누어 줘야 돼요. 그럼 이에 따른 계산이 필요하겠네요. 109.5 나누기 36.5예요. 근데 이거 점 있으면 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점을 다 없애버리고 나서 나중에 점을 다시 생각할게요. 1095 나누기 365예요. 몇 개 들어가는지 세볼게요. 3, 15, 3쯤 들어가나? 3이면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3, 5, 15 1 올라가고 3, 6, 18인데 1, 3, 3은 9 오케이, 딱 떨어지네요. 정말 다행스러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라서 요 마크는요. 약자 같은 건데 따라서라는 뜻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모양이기도 해요. 따라서 네모는요. 3이다. 이렇게 써줘도 괜찮나요? 저희가 없앴잖아요. 여기 점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왜 상관이 없냐면요. 쭉 올라가면 3.0에 해당하잖아요. 3.0은 3이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 많은 지금은 식이 비교적 간단하니까 별로 헷갈리지 않지만은 식이 굉장히 많아지거나 계산이 더 많아지면 분명히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획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제가 잘 쓴 글씨가 결코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이 노트를 보여주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이 노트를 보고 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구할 게 뭐였는지 체크했고, 그쵸? 그리고 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선 이런 식이 필요하다는 걸 했고, 실제 계산을 했고, 그래서 답이 이거라는 거. 문제만 봐도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말이 되어야지 그 당시에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 하나만 푸는 게 아니잖아요. 막 20개, 25개 이렇게 그 이상 풀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내가 정리해서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다시 답을 내야 된다면은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사람의 뇌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뇌가 정확하게 집중해야 되는 것과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분리해 줘야 돼요. 이때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푸는 과정이 될 거고요. 집중하지 않아야 될 거는요. 여기저기 있는 거, 흩어져 있는 거를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꺼내놓는 거예요. 그게 뇌가 쓰지 말아야 될 영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뇌에서는요. 이미 정리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시켜주는 거예요. 뇌에서는요. 이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요. 그게 우리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아까 했었던 얘기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잘 쓰면 좋겠는데요. 최소한 자기 글씨는 자기가 알아봐야 돼요. 굉장히 당연하지만 생각보다 잘 하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글씨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뇌는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하거든요. 글씨가 알아보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뇌에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 글씨를 해독하고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게 심지어 본인이 쓴 글씨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의 뇌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마세요. 최소한 알아볼 수는 있게 해주시고 만약에 자기가 글씨가 좀 엉망이고 고치기가 저도 알아요. 저도 글씨가 엉망이어서요. 그래서 나름대로 뇌가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약속 같은 걸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리고 저는 제가 글씨가 엉망인 걸 아니까 꼭 이런 숫자를 붙여서 쓰거든요. 여기 보면 1, 2, 3 이런 것들이요. 이게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있고 이건 저에게 맞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풀어나가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접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엉망으로 풀었을 때랑 구획을 나눠서 풀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지금부터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이 많이 보던 걸 가지고 왔어요. 우리 지난번에 같이 연습했었던 1학기 총정리 문제예요.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제가 정리하는지, 만약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걸 풀어야 되는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그걸 보여주려고 해요. 일단은요, 여기서 보여주기 가장 적합한 걸 찾고 싶어서요. 전 여기서 13번을 고를게요. 식이 좀 길고 많이 써야 되는 문제여야지 이게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13번을 골랐고요. 자, 가볼게요. 13번. 보면은요, 이 문제가 나눗셈 몫의 크기를 비교하여서 요 안에 뭐 더 큰지 작은지 뭐 이걸 나눠서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13번 써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공책판 나눈 거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겠죠. 이거 두 개 다 계산해야 되니까 하나를 1번, 하나를 2번으로 저는 잡아놓고 할 거예요. 그래서 1번은 1과 3분의 1 나누기 4 해야 되니까 이제 계산을 시작하겠죠? 3분의 4 나누기 4 3분의 4 곱하기 4분의 1 따라서 약분되니까 3분의 1 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놓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것도 해야 되죠. 두 번째 거 1과 16분의 5 나누기 9예요. 16분의 21 곱하기 9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3, 7에 21, 3, 3은 9. 더 안 나눠지니까 48분의 7. 이렇게 나왔는데 3분의 1이랑 48분의 7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저에겐 3단계가 필요해요. 3분의 1을요 48분의 얼마로 고쳐줘야 돼요. 그쵸? 두 개를 같이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3분의 1을 48분의 얼마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요 3에다가 16 곱해야 되거든요. 3에다가 16 곱해야지 48 되니까 마찬가지로 1에다가도 16 곱해줄 거고요. 48분의 16 나왔네요. 즉 48분의 16과 48분의 7에 비교하게 되는 거니까 이쪽이 더 크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줄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능계를 수행했는지 보이죠? 1번 앞에 거 먼저 처리하고 2번 뒤에 걸 처리하고 약분을 해줘야 되니까 약분이 아니라 통분을 해줘야 되니까 통분을 시켜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라는 단계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풀 때 여기저기 풀었나요 혹시? 아니에요. 한 군데에서 싹 풀었고요. 저는 만약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면 여기 끊고 14번이라고 쓸 거예요. 13번에서 이루어진 모든 거는 이 안에 있으니까 저희가 만약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싶다거나 확인을 해보고 싶다거나 하면은 여기로만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다른 여기저기에서 식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뇌에서 이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습관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건 맞아요. 왜냐면은 이걸 왜 굳이 해야 되는지 이해가지 않거든요. 근데 식이 복잡하면 복잡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꼭 이게 필요해집니다. 정말로 중요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또 볼게요. 16번 적당한 문제가 또 나타나서 저 한번 16번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제가 쓰는지만 보세요. 어떤 수를 4로 나누었더니 어떤 수를 나왔으니까 이게 네모에 해당하겠죠? 4로 나누었더니 3.75가 되었다. 근데 어떤 수를 6으로 나누면은 몫이 얼마인데 이게 진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옆에 쓸 때도 이걸 같이 와서 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문제 바로 썼지만은 제가 연습장에 있는 상황이었으면 전 연습장을 이용해서 썼을 거예요. 공책판 나눈 거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수에 대한 거 이제 해주는 거죠. 여기 썼던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어떤 수를 나누기 4 했더니 3.75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어떤 수를 6으로 나누면은 몫이 구하고 싶고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하나하나 단계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어떤 수를 구해줘야 되죠. 맞죠? 그래서 네모 구해주는 거 먼저 할게요.
네모 나누기 4해서 3.75가 나오려면요. 네모는 3.75에다가 4를 곱해주면 되는 형태일 거예요. 나누기 4의 반대는 곱하기 4죠. 그래서요. 이제 계산해 줄 건데요. 바로 옆에 쓸 거예요. 딴 데 여기저기 쓰지 않아요. 어디 쓰는지 보세요. 4, 5, 20, 7, 4, 28, 4, 32, 15가 나왔네요. 즉, 이 네모는 15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15 나누기 6 했을 때 어떤 거 나오는지가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죠. 6분의 15라고 쓸 수 있고요. 약분하면 3이 6이고요. 3, 5, 15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뭐 소수를 쓰라거나 분수를 쓰라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만 써줘도 되는데요. 만약에 혹시 소수를 쓰고 싶다면 이런 짓을 하나 더 해줘야겠죠? 5 나누기 1을 해줘야 될 거예요. 제가 여기저기 쓰지 않고 계속 같은 데를 유지하는 거 보세요. 2, 4고요. 점 찍어주고 10. 그래서 2.5. 이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고 이게 진짜 답에 해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2분의 5 혹은 2.5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요. 제가 하나하나 단계를 나누어서 수행을 했고요. 그쵸? 그리고 이걸 보면은 식을 여기저기 찾을 필요 없이 얘는 여기가 있고요. 얘에 해당하는 거 2분의 5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가 있어요. 여기저기 찾지 않고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실수도 줄고 나중에 다시 한번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기에 편하고 그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건데요. 2학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2학기에는요. 수학할 때 배움 노트를 많이 이용할 예정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배움 노트 많이 사용했던 거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배움 노트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도 알고 있어요. 특히 수학에서는 배움 노트를 착실하게 이용할 건데요. 배움 노트에 배운 걸 정리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이걸 연습장처럼 쓸 거예요. 근데 연습장을 대부분 친구들은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써도 되는 그런 연습장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연습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연습장은요. 내가 푼 흔적이 깨끗하게 증거로 나와야지 그게 연습장에 정말 의미가 되거든요. 즉 우리는 깨끗하게 푸는 연습을 할 거예요. 완전히 같은 방식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제가 그걸 강요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풀어야 된다는 사실 자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만약에 너무나 천재여서 모든 걸 다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고 흔적 따위 필요 없다고 하면 예, 인정할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깨끗하게 써야지 훨씬 내에서 그걸 빨리 처리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해요. 본인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다면 이때쯤이면 알죠. 내가 수학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면 본인이 알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푸는 연습을 하겠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깨끗하게 푸는 연습이라는 거는 적어도 이 정도는 풀어주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풀지 않는다면은 글쎄요. 그걸 깨끗하게 풀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죠. 저의 과거로 다시 부끄러운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면은요. 이거 보이시죠? 만약에 여기서 제가 최소한 지금 이게 이거잖아요. 1, 2 이런 식으로라도 썼었으면 훨씬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연결했었으면 모든 게 훨씬 간단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단계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고요. 제가 실수할 위험도 굉장히 커져요. 그쵸? 그게 이유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짓을 해주겠다. 앞으로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쓰는 게 아니라 1, 2, 3으로 나누어 쓰고 이렇게 나누어주는 연습을 하겠다. 그리고 이게 1이고 이게 2이고 이게 3임을 연결해 주겠다 라는 식으로 전개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거 맞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풀 때도 항상 이 방식을 염두에 두고 풀어드릴 거예요. 네, 오늘
한 거는 많지 않게 느껴지겠지만은 방식을 연습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2학기에는 이런 깨끗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수학 실력이 더 팍팍 낼 수 있게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